속고 역대급 충격. 정문규 홍명보 모 4천억 원 파자. 역대급 충격모 무려 4천억 원 파자. 정몽규, 홍명보 미쳤구나. 정말 동네 계모임 다도 못한 조직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가운데 책임과 변화를 약속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한축구협회가 안팎으로 연초가 신세에 놓였다.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중요한 10월 A매치를 앞두고 국회를 들락날락해야 하는 처지다.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위 현안 질의에서는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을 포함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등이 증인으로 자리했다. 시작부터 문체위 소속 의원들의 날선 목소리가 이어졌다. 자료 제출이 문제였다. 의원들은 공통지류 자료 129건 중 절반 이상이 개인정보 보호나 비밀 약정 규제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과 함께 비판을 쏟아냈다. 때로는 과할 정도로 증인들의 말을 끊고 호통만 치는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졌다. 일각에선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질문들이 난무했다는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회장, 홍 감독 등 증인들의 답변도 시원찮았다. 정 회장은 감독 선임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려 한 것은 아니라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 역시 불공정하거나 특혜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선임 과정에서의 의혹 문제로 감독직을 사임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이 이사는 카톡 회유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퇴를 선언했다. 이 역시도 명예를 사퇴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 카톡 회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 회장은 사연 도전에 미온한 답변을 내놓으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 이제는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야 하지 않을까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끝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10월 2일 중간 발표한다. 이어 정 회장은 10월 20일 열릴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홍 감독도 증인 명단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한숨만 나온다. 대표팀은 10월 10일과 15일 각각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 4차전을 치른다. 본선 진출을 위해서라도 꼭 승리해야 하는 중요한 경기다. 경기 준비만 해도 모자란 한국 축구에는 여전히 혼란만 가득한 상황이다. 침묵을 깨는 김판곤 감독, 작심 발언. 홍명보 선임 아닌 잘못된 시스템 지적이 우선. 정치권까지 가세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 반복적인 대한축구협회, KFA, 행정 난맥상의 말을 아껴온 김판곤 울산 NCT 감독이 침묵을 깼다. 잘못된 시스템과 여기에서 비롯된 감독 선임 절차와 관련한 내용이 핵심이다. 김 감독은 27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대전 하나, 시티즌과 하나은행 K리그 1 2024 32라운드 원정 경기 1대0 승리를 마친 뒤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터명확한 방향 설정이 되지 않았다. 국내 지도자인지 외국인 감독인지 대체 왜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7월 대표팀으로 떠난 홍명보 감독에 이어 울산 지휘봉을 잡은 그는 2018년 1월 국가대표 감독 선임 위원장, 현 전력강화위원장으로서 2022년 말레이시아 대표팀 지휘봉을 잡기 전까지 KFA 요직을 거쳤다. 특히 2020년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끌었던 파울로 벤투 감독, 포르투갈을 영입해 행정가로서 역량을 뽐냈다. 이번 사태의 원인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나 불필요한 구설을 피하기 위해 입을 열지 않고 있었다. 2018년 여름 벤투 감독을 선임할 당시 전력강화위원회는 운영에 관한 정권을 지니고 있었다. 감독 선임과 평가, 해임까지 모든 권한을 고 몸과 협상에도 적히 관여할 수 있었다.
공교롭게도 6년 전 벤투 선임 프로젝트를 전폭 지원한 이가 당시 전무이사였던 홍 감독이다. 김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의 권한이 확실할 땐 대표팀은 좋은 성과를 냈고 공정한 철학과 시스템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런 권한이 사라졌고 현재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KF와는 2021년 7월 정관을 개정하면서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을 대표팀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자문으로 축소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유로 했으나 전력강화위원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거북했던 일부 인사들이 권한 축소를 주도했다. 이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길과 총감독의 선임에서 확인된 전력강화위원회 패싱, 깜깜이 선임으로 이어졌다. 김 감독은 꽉 막힌 K8 소통 방식을 비판하는 한편 대표팀을 향한 응원도 당부했다. 그는 이번 감독 선임은 와해된 팀 분위기, 수습이 우선이었다. 목적과 방향이 뚜렷했는데 KFA가 팬과 미디어에 제대로 설명하지도 설득하지도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팀이 2026 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 임하고 있다. 홍명보 감독의 힘을 빼기보다는 홍 감독과 그를 뽑은 이들이 함께 책임지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서 국회를 지켜본 정효 감독은 돌직구를 날렸다. 그는 우리 사회도 카파도 사고는 위에서 치고 수습은 밑에서 한다. 월드컵 우승하려면 다 뜯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오후 7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1 2024 32라운드 김천 상무와 광주 FC의 경기가 벌어졌다. 이정효 광주 감독은 사전 인터뷰 도중 요즘 보면 그렇다. 일 벌리는 것은 위에 분들이 하고 수습은 밑에 있는 분들이 한다.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다.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사고는 위에서 치고 수습은 밑에서 한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작금 축구의 최대 이슈인 국회 현안 질의를 시청했는지 질문해 이 감독은 입을 열었다. 3시간 정도 잘라서 봤다. 한번 보고 싶었다. 하고 싶은 말이 많다라고 운을 뗐다. 그리고 이정효 감독은 소신 있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월드컵에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월드컵에 나가서 뭐 하나? 쇄신을 하고 방향성을 명확하게 짚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야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 다음이 월드컵이다. 월드컵 이번만 나가고 다음에 안 나갈 거 아니잖나. 월드컵도 이렇게 생각한다. 나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16강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우승을 목표로 한번 해봐야 한다. 우리나라가 우승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월드컵 우승하려면 이번에 쇄신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 얼렁뚱땅 넘어가면 시간이 흐르고 만다. 치기 전에 잘못한 걸 확실하게 가리고 어떻게 나갈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 월드컵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항상 축구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반드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와 월드컵보다 사전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이정효 감독은 여기서도 품고 있는 생각을 전했다. 월드컵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 제 생각만 물어보시면 월드컵에 나가는 게 문제는 아니다. 지금 일이 벌어졌다. 수습을 해야 한다. 매듭을 짓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대충 수습하고 넘어가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 월드컵 끝나고 나서 다음 월드컵은 어떻게 한다. 항상 똑같다. 한국은 왜 우승을 하면 안 되나? 목표를 크게 잡아야 한다. 2026, 2030, 2034, 2038 우승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이참에 다 뜯어 고치는 게 낫다. 칼을 댔으면 뭐라도 베야 된다. 끝으로 이정효 감독은 나도 프로팀 감독이 꿈이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생각한다. 피드백을 주는 이유다.
나로 인해서 좋은 지도자가 많이 나오면 좋겠다. 내 축구를 보고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해도 좋다. 선수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은퇴했을 때는 나보다 출발선이 앞에 있으면 좋겠다고. 나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은 선수들이 좋은 지도자가 됐으면 한다. 그런 지도자가 10명, 20명, 30명이 되다 보면 한국 축구도 발전할 거다라고 올바른 방향으로 축구계의 시간이 흘러가길 바라는 진심을 표현했다. 광주전 앞둔 정정용, 김청 감독 또한 국회 현안 질의를 보고 난 후 생각을 마냥 숨기진 않았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됐으면 좋겠다. 축구뿐만 아니라 체육계 전반에서 한 번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사혼란 속에도 축구는 계속된다. 홍명보 10월 매치 명단 발표. 홍명보 감독은 30일 오전 11시 축구에 관해서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3 4차전에 나설 선수 명단을 발표한다. 대표팀은 오는 내달 10일 요르단과 원정 경기를 치른 뒤 15일 이라크와 홈 경기를 치른다. 이번 10월 A매치 일정은 3차 예선 일정 중 최대 고비로 꼽힌다. 요르단 68위, 과 이라크 55위는 B조에서 한국 23위, 다음으로 피파 랭킹이. 그만큼 껄끄러운 상대다. 요르단은 지난 2월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한국에 일격을 가했다. 조별리그에서 무승부를 거두더니 준결승에서는 한국을 따돌리고 결승에 올랐다. 이 여파로 한국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했고 현재까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동 전통의 강호 이라크와는 매번 어려운 승부를 펼쳤다. 1984년 4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0대1로 패한 뒤 40년째 패배가 없으나 쉽지 않았다. 이후 치러진 13번의 대결에서 무승부가 7차례나 됐다. 2007 FC 아시안컵 준결승에서는 승부차기 끝에 패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상적인 상황에서 맞대결에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데 현재 홍명보의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감독 선임 논란 등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 현안 질의에 홍 감독을 비롯해 정몽규 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이 출석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 모두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고 오히려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홍 감독은 대표팀 감독의 임무를 잠시 미룬 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에 출석했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는 국민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내가 아는 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유럽에서 몇몇 선수를 점검할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홍 감독은 현안 질의에서도 자신의 선임 과정에 대해 불공정하거나 해를 줬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위법한 절차가 밝혀지면 사퇴하겠다는 물음에는 월드컵 3차 예선이 진행 중이라는 걸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남은 기간 우리 팀을 정말 강하게 만드는 게 내 역할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등 주축 선수가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민혁, 강원FC의 재발탁 여부도 관심사다. 홍 감독은 28일 강원과 대구FC 맞대결이 펼쳐진 강릉종합운동장을 찾았다. 6년 생인 양민혁은 지난 9월 A매치 소집 명단에 포함되며 최연소 국가대표 발탁 18세 131일에 올랐다. 하지만 팔레스타인과의 2연전에서 1분도 출전하지 못하며 데뷔의 꿈은 다음으로 미뤘다. 여기에 최근 스위스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영준, 그라스호퍼, 도 레이더망에 들어왔다. 주민규, 울산 현대의 득점포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190cm의 큰 신장을 자랑하는 이영준은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주앙 아로사 코치가 이영준의 경기 현장을 직접 찾기도 했다. 한편 홍 감독의 10월 매치 명단 발표 이틀 뒤인 10월 2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 발표가 있다.
문체부는 이날 축구협회에 홍 감독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먼저 전할 예정이다. 댓글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